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2일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12월 30일이죠. 투자의 감각 시리즈 1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라. 왜 5G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라고 하는지 그것과 그러면 한국과 미국 그다음에 반도체 하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은 특정 종목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제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무조건 여러분도 그런 종목 찾아낼 수 있다는 그 말씀 드리고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2020년 투자의 감각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1탄 앞에서 언급했지만 중국의 5G 시스템의 전격적인 구축 선언. 그런데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그런 5G 시대에 왜 반도체에 투자해야 하는가? 그 점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5G 시대에는 왜 반도체인지, 그리고 그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은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하나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지난 10월 13일과 10월 17일 산업혁명에서 배우는 돈의 감각, AI, 인공지능과 투자의 감각, 이 경제 강의 두 편을 올렸었을 때 이미 했던 이야기입니다. 10월 13일, 10월 17일 저 안에서도 무조건 반도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런 경제 강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근데 좋아하지 않고 시청률이 떨어짐에도 제가 계속해서 경제 강의를 올리는 이유는 하나죠.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뭘 사야 되지?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지 단편적인 시각으로 계속 접근하시면 여러분의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고 오로지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그 숟가락만 의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자 여러분 성장이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방송을 하지만 앞에 꼭 저 방송을 10월 13일, 17일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투자의 감각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하는 얘기가 저 강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보셔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G 네트워크 구축한다는 시대에 왜 반도체인가? 저는 제 투자자분들, 그 다음에 제 지인들이 전화 왔을 때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끝나는 건설업체에 투자할 것이냐? 그 고속도로가 건설된 기반 위에, 그 고속도로 위에 휴게소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할 것이냐 물으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인프라죠. 그게 5G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5G 네트워크를 깔아놓은 그 고속도로 위에 휴게소 관련 영업을 하는 그런 기업에 어디냐? 그게 AI 관련 기업이죠. 그래서 저는 휴게소는 어디냐? AI 데이터 기업이고 그 데이터 기업의 기초는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고속도로 한 번 건설하고 말 건설업체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평생토록 영업할 고속도로가 존재하는 한 그 위에 영업할 휴게소 관련한 반도체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로 저는 모든 게 정리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5G 인프라는 결국 데이터 고속도로입니다. 5G 그러면 휴대전화 네트워크,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맞는데요. 그 휴대전화 네트워크 지금 사용해도 아무 불편이 없지만 거기에 사물 인터넷을 연결할 경우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올 텐데 그 데이터를 커버할 수 있는 고속도로는 5G 고속도로밖에 없다. 그래서 5G는
데이터 고속도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앞에서 언급한 AI 기업은 고속도로 위에서 영업을 허가받은 휴게소 영업자다. 즉 데이터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AI 기업, 휴게소를 운영하는 그 AI 기업은 무엇을 판매하느냐?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을 판매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도체는 그 판매 상품,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뿐만 아니라 그 휴게소 건물 자체도 구성하는 핵심이 바로 그 중요한 부품 및 구성 요소가 뭐다? 반도체다. 그래서 5G 고속도로 건설하는 그것보다 고속도로 위에서 주구장창 사용될 핵심 부품에 투자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의 국가 경쟁력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20세기 초 19세기에 그 제국주의가 출현해서 결국은 자원을 획득하고 자원을 뺏어오기 위한 싸움이었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국가 경쟁력, 그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기업 경쟁력은 리소스, 이런 화석연료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플랫폼이냐 아니냐. 플랫폼은 뭐죠? 거기다 사람들이 데이터를 쏟아놓고 가는 회사. 그래서 5G는 데이터 양을 결정하고 그 데이터 양을 가지고 AI 전문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흡수해서 AI를 성장시키냐에 의해서 AI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그 경쟁력 기반의 인프라 핵심 부품이 뭐다? 반도체다. 그래서 이 데이터 5G가 깔린 다음에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데 데이터 생태계의 꼭대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글로벌 7개 기업으로 정해져 있어요. 미국이 5개, 중국이 2개. 미국 기업을 보면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5개가 데이터를 싹쓸이하고 있고요.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2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생태계의 맨 위에 포식자 7개 기업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할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다른 데 낄만한 기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인프라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인 반도체에 투자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자,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이 현재 중국이 먼저 2020년도에 300개 도시에 시작하고 결국은 미국도 내년에 곧바로 시작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는데 이런 중국과 미국의 5G 네트워크 구축 그럼에도 구축한데도 불구하고 5G 관련 기업이 아니라 왜 반도체 기업인지 5G 관련 기업에는 왜 관심을 두자고 이야기하지 않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국의 5G 관련 기업들 오이솔루션이나 KMW 등등 그런 기업이었죠. 이런 기업들은 이미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한다고 미국이 한다고 해서 이들 기업이 포함이 되면 대박이 날 수는 있지만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5G 네트워크 구축의 호재를 바탕으로 방송을 하지만 그런 기업들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나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이솔루션을 제외하고는 그런 전체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 거의 없거나 너무 적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5G 관련 기업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 위에서 휴게소, 상품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반도체에 투자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반도체 기업은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어느 나라에 투자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분명히 댓글에도 이런 질문이 많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어디에 투자를 하라고 그냥 단순히 찝어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원리. 최근 2019년 그 다음에 현재 20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반도체 시장의 흐름, 반도체 시장의 구성은 비메모리, 메모리 2개잖아요.
이 비메모리와 메모리 시장의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흐름을 여러분이 보시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먼저 2019년에요. 미국은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초반에 왕창 상승했습니다. 12월이나 돼서야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나마 25%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그 전까지 미국 반도체 기업의 상승은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65, 70%는 비메모리, 나머지 35에서 40, 그 정도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차지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2019년에 비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먼저 연초부터 힘있게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 칩, 이 비메모리 수요가 계속 있었기 때문이고요. 5G 네트워킹은 일부 네트워킹 위주의 투자를 했었음에도 메모리 위주보다는 성능 효율화에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 칩 앞에 스마트폰 칩이나 카메라 칩이 필요한 게 뭐죠? 파운드리 업체. 그래서 대만의 TSMC 주가가 미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상승과 함께 같이 올라갔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주로 비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업체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연초에 힘차게 떠올랐던 거고, 이제 2020년 후에는 2020년부터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저는 예상합니다. 그 핵심 이유가 중국의 5G 네트워크 구축, 이거 이유라고 제가 지난번 방송 말씀드렸잖아요. 아무튼 2020년에 메모리 반도체의 상승은 결국 낸드와 D램의 재고 정리, 그 다음에 재고 정리가 끝나면서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데 기인한 거고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한다. 이 얘기는 데이터 센터의 신규 수요, 증설, 투자 확대가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패키징, 장비 업체, 공정 및 소재, 테스팅 업체의 순으로 이제 매출 수익이 확대됩니다. 당연히 투자도 그 순서대로 잘 고려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먼저 오른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면 메모리 반도체를 잘 찾아서 미국에서 투자해도 좋고,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 중심인 한국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질문이죠. 알겠습니다. 상승미소, 당신의 이야기처럼 한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디 그 의미가 없죠. 저는 항상 원리를 중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중심인 한국 시장에서 이 D램 가격의 상승과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업체의 순환구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환구조를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나는 어떤 업체에 한번 투자해 볼래?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메모리 반도체 섹터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재고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재고가 감소하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올라가고요. 가격이 그렇게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제조업체는 장비 투자를 확대합니다. 장비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후에 메모리 반도체가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에 따라서 매출이 다시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즉 재고 감소 시점부터는 D램의 제조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 초 8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죠. 그 이후에 C차를 두고 장비, 소재, 공정, 테스트 업체 등의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반도체계에 투자한다 그러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늦었다 생각하는 분들은 장비업체, 소재업체, 반도체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공정업체, 테스트업체 중 괜찮은 회사를 검색하고 찾아서 투자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나는 올라타고 싶어. 상승미소 당신의 의견처럼 하고 싶어. 그랬을 때 보셔야 될 크게 5가지 섹터가 1번 반도체 제조업체.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죠. 두 번째 장비업체 및 패키징업체. 찾아보십시오. 제가 업체 이름을 논하진 않겠습니다. 세 번째 반도체 소재업체. 네 번째 반도체 전후 공정 테스트 업체까지 포함입니다. 이렇게 4가지 업체가 검색하면 나오게 됩니다. 이 안에서 재무구조도 좀 보시고 실제로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빨리빨리 올라타셔야 되겠습니다. 업체를 선택할 자신이 없다. 예, 반도체 관련 ETF, 기초자산 잘 확인하신 다음에 반도체 관련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이렇게 어떤 섹터는 어떤 기업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이 앤 홀딩 전략입니다. 아직 못 샀다? 조금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하시고 조정시마다 매수해서 함부로 팔지 말라. 이게 상승미수의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 반도체 이 분야에 상당히 중요한 기사 2가지만 가져오겠습니다. 첫째, 지난 12월 초에요.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의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구조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시안의 낸드 플래시 반도체는요, 2017년 8월에 이미 8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완료되는 시점인데 완료되자마자 곧바로 2차, 1차보다 금액이 약 2조 원 가까이 늘어난 9.4조 원 투자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를 또다시 이 거금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뭐냐? 낸드 플래시는 D램보다는 기술 장벽이 낮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이미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아예 그 싹을 밟기 위해서 낸드 플래시의 치킨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대규모 투자를 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아무리 싸게 한다고 해도 완전히 싹을 도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게 아니라면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한 대응이다.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무튼 치킨 게임이든 반도체 수요 확대의 사전 투자든 장비 업체들의 앞으로 호시절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안 반도체 관련 검색해 보시면 이에 낸드 부품 업체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잘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의 D램 업체죠. 하지만 하이닉스보다 마켓 포지션이 크지 않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합하면 70%를 이미 싹쓸이 했기 때문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크진 않은 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11월 말에 2020년 초에 DDR5 D램을 양산하겠다 얘기했습니다. DDR5, 현재 D램 그러면 DDR4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근데 업그레이드 된 이유는 뭐 전력이나 그 다음에 성능이 개선된다는 의미겠죠. 즉,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 게 DDR5 양산 시점이에요. 그러면 저게 왜 중요하냐? D램 가격 상승 흐름은 최근의 상승 흐름, 그 다음에 중국의 5G 네트워크 구축을 볼 때 DDR5 양산이 적어도 1분기 이상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DDR5 때문에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시점이라는 건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DDR5 메모리 D램 분야에서 DDR4에서 DDR5로 세대 교체, 왜 이게 중요한 포인트냐? 중국에서 5G 설비 구축을 하고 있어요. 이미 2019년 말부터 하고 있고 2020년에 말까지 300개 도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단순히 설비만 구축해도 메모리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왜? 설비 안에도 D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만으로도 재고 감소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 이후죠. 5G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돼서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DDR4로는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데이터의 양과 동영상 등등 그걸 서버 단계든 클라이언트 단계든 그걸
흡수할 수 있는 반도체는 DDR5밖에 없다. 그래서 DDR5의 수요가 확대되는데 만약에 그게 중국에 의해서 미국까지 합해진다 그러면 저 DDR5의 수요만으로도 기존 2017년 하반기 정점을 찍었던 기존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요를 능가할 것이다. 그래서 상승미수는 제발 좀 부자 되길 원한다면 엉뚱한 대한민국 망한다. 오로지 금밖에 없다. 이런 이상한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금은 10% 정도 어제 방송 전 10%만 하시고 나머지는 오히려 모조리 반도체를 주목하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죠. 화면은 이미 작년 12월 30일에 방송을 냈던 거죠. 부자가 될 마지막 기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이앤 홀딩 전략으로 조정시마다 매수해서 미국이 5G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그 다음에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때까지 꼼짝 말고 들고 있어라. 그러면 최소한 친수익파 그 길로 여러분도 같이 가게 될 수 있다. 그게 상승미소의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번 12월 30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다가 거시적인 환경이었다면 오늘은 왜 타야 되는지 어디에 올라가야 되는지 좀 더 미시적인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파벌이 하나 있죠. 친수익파.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방송을 하면 꼭 이상한 분들이 계시죠. 너 좌파냐 우파냐 하도 뭐라고 하셔서 제가 좌파 우파 아니고 친수익파다. 오로지 내 목적은 수익이다. 여러분 2020년도 상승미소와 함께 친수익파가 집권하는 그날까지 바로 끝까지 계속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안녕.